저는 강사 경력 16년에 그중 대치동에서만 12년째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신 발언 하나 하려 합니다. 제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10수년간 느낀 건 수학만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아이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가 어려운 문제를 많이 못 풀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학 자체가 문제인 경우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생활 패턴과 마인드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5등급이었던 아이를 올해 연세대에 보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 해법을 찾아보니 원인이 여러 가지였습니다. 친구 관계 및 부모님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흔들린다거나 아이 집중력과 의지력이 약해서 책상에 오래 앉지 못한다거나 이런 학생들을 생각지도 못한 기발한 풀이법 몇 개 알려준다고 더 나아질까요? 단호하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그런 풀이법을 몰라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걸 놓치면 시간은 계속하고 아이의 습관은 굳어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메워야 할 구멍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때 가서 메우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손해는 돈과 시간이 아닙니다. 아이가 스스로 나는 원래 안 되는 아이인가 보다 이렇게 믿어버리는 것,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학업 성적을 올리려면 생활 습관이 같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원을 고르실 때는 설명을 잘하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를 입체적으로 보는 곳인지 성적 뒤에 있는 원인까지 같이 다루면서 잠깐 다니는 곳이 아닌 스스로 학생이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곳인지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할 때마다 학생들을 불러 친구 관계에 대해서 상담하기도 하고 교우 관계에 지나치게 몰입해 있으면 때로는 엄하게 꾸짖기도 합니다. 이건 수학 외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학업 성적을 제대로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드려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이 잘못된 습관인지, 어디서 집중이 끊기는지, 왜 늘 시작은 하는데 끝까지 해결을 못하는지, 목표는 있는지, 막연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같이 봐주지 않으면 아이는 학원에서만 잠깐 따라오다가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저는 문제 맞추는 스킬도 가르칩니다. 당연히 학원의 본질은 성적을 올리는 데 있으니까요. 다만 저는 대형 강의실에 수십 명, 수백 명 앉혀놓고 일방적으로 지식을 쏟아붓는 그런 방식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건 우리 학원에 몇 명이 다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 학원을 다니면서 실제로 바뀌는 개인이 몇 명이냐, 그게 저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1대1 코칭에 집중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중위권처럼 보여도 막히는 지점이 다 다르고 같은 문제를 틀려도 이유가 다르고 같은 점수를 받아와도 앞으로 성장할 아이인지 여기서 무너질 아이인지가 완전히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간혹 학생들이 저에게 종종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왜 선생님 하셨어요? 왜 수학 전공을 하셨어요? 그건 말이다.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에는 우리 반에 전교 1등도 있었고 수학 천재라 불리는 친구들도 있었어. 근데 친구들이 이상하게도 굳이 나를 찾아와서 문제를 물어보더라고. 처음엔 나도 의아했어. 아니 왜 굳이 나를 찾아와서 물어보지? 나보다 더 잘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왜? 근데 그게 나중에 시간 가면서 알게 됐어. 그때 그 친구들은 정답을 몰라서 헤매는 게 아니었던 거야. 정답에 이르는 그 길이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헤매고 있던 거더라고. 내가 그 친구들한테 길을 보여주고 인도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모습에 그 희열로 인해서 쌤이 교육자가 되기로 마음 먹었단다. 그래서 쌤은 학생 때부터 수학 공식 하나하나 단순히 외우고 넘어가는 걸 정말 싫어했어. 그래서 선생님도 학생일 때는 다른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그냥 외워. 그건 그냥 그런 거야. 이런 말들 들으면 너무 답답했어. 그래서 나는 궁금했지. 아니, 저 공식이 세상에 왜 나올 수밖에 없을까? 왜 사람들은 이 풀이를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이걸 처음 만든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시작했을까?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도 공식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증명해 보려고 했고 직접 문제랑 연결해 보려고 했고 그렇게 맞아 라고 이해돼야지 그 다음에 넘어갔어. 그런 시간이 쌓이면서 쌤이 비로소 지금 너희들이 어느 부분이 막히는지 이제 볼 수가 있게 됐단다. 이 아이는 개념이 없는 게 아니구나. 이 아이는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 생각의 순서가 잘못됐구나. 이 아이는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자기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구나. 그런 거지. 그때부터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수학을 잘 가르친다는 것. 그런 것은 정답을 빨리 알려주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
아이의 눈높이, 그 눈높이에서 길이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자가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기술은 많은 분들이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만으로는 학생을 오래 끌고 나갈 수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아이 스스로 이 학업 생활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획하고 버티고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고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어나가는 상태를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실력이고 그게 정말 성적 향상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이미 완성된 학생을 위한 전시용 수업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잘하는 학생을 앞에 세워놓고 결과만 보여주는 그런 방식도 아닙니다. 저는 지금 당장 부족해 보여도 방향만 제대로 맞추면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아이, 혼자서는 길을 잘 찾지 못하지만 옆에서 제대로 끌어주면 달라질 수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저는 데리고 다니면서 오래 지켜봅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이 다니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학생이 변하느냐, 그것이 저의 교육 철학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 기준으로 저의 아이들을 가르칠 겁니다. 수학 한 과목을 잘해서 만드는 것을 넘어 아이 스스로 학업 생활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하는 교육이고 제가 1대1 코칭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 길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 힘들어하는 자녀들의 길잡이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보로 아래 댓글에 달아놓았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자녀들이 한 걸음 지름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장선생 장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